네,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쓸모있는 세금사전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마케팅 컴퍼니의 노주영 대표입니다. 네, 오늘 또 저희가 이제 다른 주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실제 자영업자분들이 매출이 계속 하락하고 있다. 뭐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사실은 제가 이제 세무사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그쵸? 네. 그런 자료들을 너무나 많이 보지는 않습니다만, 현장 강의에 나가서 보면 많이들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매출이 감소가 되니까 네. 당연히 순이익도 감소를 하고 있고, 네. 그런 것 때문에 마케팅 비용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도 많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확실히 현장 가보면 쉽지 않으시구나라는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무사의 타이틀을 달고 있지만은 사실 일반적인 세무사랑은 조금 다른 관점에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네. 일단 저희가 5월 달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2022년도의 매출에 대해서, 이익에 대해서 2023년 5월 달에 종합소득세를 내셨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저희 거래처들이나 모든 분들의 사업자를 조금 봤었을 때에는 매출 하락은 분명히 있다. 경기가 어려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제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상 유지를 하든지 아니면 오히려 상승하시는 분들도 있었다라는 부분도 좀 특이한 부분이라고 좀 보여지는 게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습니다. 저도 외부에서 보면 저도 마케팅 사업 운영하고 강사도 하고 하지만 그동안에 코로나 이슈도 있었고 그래서 네. 강사분들 많이 힘드셨다고 하는데 오히려 더 잘 되신 분도 많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똑같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코로나 시기에 또 영향인 것 같기도 하고요. 의식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젊은 세대부터 시작해서 어느 정도의 외식 문화에 대해서도 생각보다는 관대하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맞아요. 맛집에는 아직도 1시간씩 줄을 서고 있고, 그렇다면은 마케팅의 관점에서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은 분명히 있었다라는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거는 지난 시간에 다른 영상에서 또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얘기를 나눠보고자 말씀을 드렸고요. 네네. 부정적 어감이 어찌됐든 많다라는 부분의 요인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실제로 가보면 예를 들면 유식업 대표님들은 물가가 올랐으니까 당연히 식재료 값이 올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정비가 너무 늘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저희 코로나 시기 때 이제 대출을 조금 많이 받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버틴다라는 항목으로 받으셨는데 어쨌든 대출은 갚아야 되는 돈이다 보니까 요것 때문에 좀 어렵지 않나라는 부분도 있고요. 폐업 고려 중이다라는 말이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좀 극단적인 얘기인 것 같기는 한데 폐업을 고려 중이다. 이제 요거는 그만해야 될 것 같다. 요런 어감도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확실히 좀 그런 부정적인 어감들이 많이 표출이 되는구나라는 생각들을 저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고정비라는 부분이 있고 변동비라는 부분이 있을 텐데요. 이 두 가지의 용어를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쉽게 생각해서 고정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다는 얘기고, 변동은 바뀔 수 있다는 얘기에 해당을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원재료죠. 원재료는 변동비에 해당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원재료가 4,000원이었던 게 5,000원으로 바뀐다라고 하면은 우리 소비자에게 판매 가격도 9,000원에서 10,000원으로 바뀐다라든지 최소한 이 정도 방어를 해줘야 변동비의 변화에 대한 방어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은 분명히 어느 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안쓰러운 부분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오늘 너무나 바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계를 못 내봅니다. 그러면 올라가는 건 내가 체감적으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내가 소비자에게 이 부분만큼을 어떤 방식으로 전가를 시킬 수 있을지를 좀 고려를 하는데 가격을 올리는 게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눈치 보다가 1,000원 하나 올리고 모든 전 메뉴판을 그냥 1,000원씩 다 올리더라고요. 그게 이제 최소한의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인 건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본인이 굉장히 우리 가게에 대해서 확신이 있는 경우에나 가능한 부분이지 그렇지 않은 부분에는 상당히 애로사항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대출 관련한 부분들을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요. 네네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대표님 생각이 있으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대출 갚다 안 갚는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대출이라는 또 이렇게 계속해서 다달이 나가는 돈이 생기다 보니까 마케팅 비용 관련해서 정말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나 이만큼 대출 늘었는데 그럼 그만큼은 줄여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책정되어 있는 마케팅 금액은 사실 변동이거든요. 만약에 내가 조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쓰실 수도 있고, 좀 아니다 싶으시면 좀 적게 쓰실 수도 있는데, 아예 안 쓰는 거는 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렇죠. 요건 아예 안 쓴다라는 건 무리인 것 같고요. 차라리 이런 대출처럼 계속 나가야 되는 비용은 계속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쓸모없는 비용들을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듭니다. 그러니까 최소한으로 줄일 수는 있으나 아예 마케팅 비용을 지출을 안 하신다라고 하는 거는 안정 궤도에 들어간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건 조금 위험한 선택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대출 같은 경우는 전통적인 고정비에 해당을 합니다. 사업이 잘 되나 못 되나 나가는 비용은 똑같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똑같이 나가는 비용 중에 또 하나가 있는 게 임대료에 해당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업자분들께서 특히나 음식점을 하시는 사업자분들은 임대료와 대출은 이거는 내 사업가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나간다. 그럼 이거는 굉장히 필수적인 이제 비용이라고 생각하고 빼놓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 마케팅 관련한 부분, 이거는 변동비에 해당을 합니다. 그럼 매출에 그만큼의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업에 자신이 있으신 분이라면은 그 부분을 투자해서 더 산출을 크게 만든 다음에 그 이익금을 가지고 대출도 갚고 임대료 내고 이런 형식에 해당하기 때문에 종합적인 이제 부분까지 접근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제 상반기 기사 내용 중에 보면은 그 상반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9.8%가 감소가 되었고요.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 1억이라고 봤었을 때에 980만 원이 감소했다는 얘기에 해당을 합니다. 그리고 순이익은 9.9%가 감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결국에는 잘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시각에서 잘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냐면 결국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매출이 10% 빠졌는데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이 빠졌는데 이익이 1,000만 원 빠졌다. 이분은 완전 박살난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기사의 내용처럼 매출이 10% 9.8% 빠졌는데 순이익도 9.9% 빠졌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사람들이 사업이나 경영을 함에 있어서 어떤 효율적인 구조를 가져가고 있다. 근데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서 이 비율이 순이익 비율이 이거와 다르게 떨어진다. 뭐 예를 들어서 뭐 4% 떨어졌다. 이거는 굉장히 잘하신 거죠. 근데 매출이 10% 떨어졌는데 순이익은 20% 떨어졌다. 이런 분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사실 사업을 열심히 하는 게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요. 마케팅을 뜯어 고쳐서 매출을 극단적으로 올리든지 아니면 비용 절감을 어떤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줄일 수 있는지 비용 어떻게 줄여서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맞춰갈 수 있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도움을 드리고자 영상을 찍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마케팅이라는 게 사실은 경영 활동인데 이거를 단순하게 정말 연결을 해서 사실 뭐 그냥 하지 마, 해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은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반적인 시각에서 어떻게 좀 접근할 것인가라는 거를 좀 고민하시는 게 진짜 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장에서 나가보면 진짜로 다 뭐 아니면 도거든요. 해 아니면 말로 이렇게 되는데 결론적으로 전반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셔서 현재 이익이 얼마니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마인드로 가셔야지 뭐 아니면 도 이거는 조금 위험하지 않나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한 줄 요약을 좀 해드리면요, 그 법인 대표님들께서는 격리 직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재무제표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장사를 하시는 분들을 봤더니 포스기에서 뽑아요. 매출이 얼마가 늘었네 이거 하나. 그리고 내 통장을 봤더니 돈이 없네. 그러면 자재값 나갔든지 뭐 직원 임금이 나갔든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혼자 고민을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장사 내일 또 잘하면 되지. 이렇게 하고 계시는 건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 이제 뭐 무료로 제공되는 앱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권에서 나와 있는 어떤 그 입출금에 관련한 어떤 비율을 분석한다라든지 이렇게 잘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는 굉장히 기본적인 데이터에 로우 데이터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전문가에게 좀 의뢰를 해서 어떤 식으로 나는 좀 이익을 보고 있는지 이 상승 곡선이 되는지 아니면 평타를 치고 있는지 하락 곡선인지 이거를 숫자로서 반드시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마치고 싶습니다. 네, 저도 똑같습니다. 뭐 마케팅도 뭐 아니면 도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타겟에 맞는 걸 하고 있는지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거고요. 좀 전반적으로 좀 의뢰를 하셔서 약간 좀 자리를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좀 있었으면 합니다. 네, 일단은 댓글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예, 저도 똑같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렇게 마쳐도 되겠습니까?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예, 전 노주영이었습니다.